Full many a lady I have eyed with best regard. Many a time the harmony of their tongues hath into bondage brought my too diligent ear. For several virtues have I liked several women. Never any was so full soul. But some defect in her did quarrel with the noblest grace she owed, and pierced the foil. But you, oh you, so perfect and so peerless, are created of every creature's best. I know only one more of my sex no young woman's face remember, save from my glass mine own, nor have I seen more that I may call men than you, good friend. How features are abroad I am skilless of, but by my modesty I would not wish any companion in the world but you. Nor can imagination form a shape besides yourself to like of. But I prattle something too wildly, my mother's precepts I therein do forget. 안녕하세요. 손흥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대한 감상을 말해보려 합니다. 영상에서는 템페스트의 고전 사파를 그대로 따와서 페이퍼 작업으로 덧씌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역자의 해석에 따르면 템페스트는 셰익스피어가 은퇴하고 낙행하기 직전에 쓴 작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극의 대사 속에서도 셰익스피어가 한평생 헌신해온 배우와 극작가로서의 일을 접고 은퇴하여 조용한 여생을 보내겠다는 암시들이 엿보이는 대목이 들어있다고 하죠. 스토리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나폴리의 왕과 대신들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어 무인도에 착륙하게 되어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난은 자연 발생적인 조난이 아니라 프로스퍼로라는 예전 나폴리의 적법한 대공이 마법과 정령의 힘을 빌려 일으킨 인위적인 조난이었습니다. 프로스퍼로가 왕과 대신들을 바다에서 표류하게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무인도로 인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째는 자신의 공직을 빼앗고 대공의 자리로 올라간 동생 앤토니오와 그것을 지켜보았던 왕과 대신들에 대한 복수와 용서가 첫 번째 이유로 보여지고, 둘째는 자신의 딸 미랜더와 나폴리의 왕자 퍼디넌드를 연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스퍼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술은 넛지입니다. 넛지는 자신의 원하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설계자의 목적에 맞게끔 행동하게 하는 선택 설계 기술입니다. 물론 프로스퍼로는 정령의 힘을 빌려 왕과 대신들을 굴복시킬 때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앞서 말한 상황의 설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스퍼로의 딸 미랜더는 나폴리 왕자 퍼디넌드와 연인이 되게 되고, 나폴리 왕과 대신들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야욕을 드러낸 시베스천과 모략을 세운 앤토니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프로스퍼로는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면서 극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앤토니오를 향한 용서는 프로스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나폴리 왕의 동생 시베스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프로스퍼로가 이 섬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시베스천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입니다. 물론 프로스퍼로가 미래를 예견하고 미연에 왕위 찬탈을 방지하려 시베스천과 앤토니오를 범죄를 저지르게끔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베스천에 대한 심판은 프로스퍼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폴리의 왕 알론조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던 왕의 아들 퍼디넌드를 왕 앞에 보여주는 것만으로
알론조가 시베스찬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가 되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로스퍼로 본인이 마법과 정령을 이용해서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시베스찬과 앤토니오의 동조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고, 더 나아가서 프로스퍼로 본인이 마법과 정령을 이용해서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시베스찬과 앤토니오의 동조자일 수도 있는 셈이고, 결말에 가서는 넛지를 이용해서 왕자와 딸이 연인이 되어 미래의 나폴리의 왕과 왕비가 되는 셈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집안의 경사 또는 본래 자리로의 복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공이 되는 것과 왕족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말을 행복한 결말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지위 상승을 위한 계획 사업의 성공으로 바라봐야 할지는 고민이 되긴 합니다. 다음으로 템페스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무인도에서 평생을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여자와 궁궐에서 살아온 왕자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템페스트를 영국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었는데요. 연극이나 영화 모두 미남 미녀 배우님들의 연기로만 봐서 미랜더와 퍼디넌드가 첫눈에 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왕자 퍼디넌드가 궁궐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바라보다가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랜더를 보게 되면 한눈에 반할 수도 있겠지만, 미랜더가 왕자 퍼디넌드를 처음 보게 되면 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왕자다 보니까 옷도 화려하고 외모도 관리를 받아서 보통의 남자들보다 잘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남성에 대한 미의 기준이 자신의 아버지와 괴물로 묘사된 캘리벤만을 보고 자란 여성이 외부인이라고 처음 보는 퍼디넌드를 보고 곧바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반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제가 미술 작품을 처음 접할 때를 돌이켜보면 흔히 말하는 미술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림이나 유명한 미술관의 작품들을 보기 전까지는 미술 작품의 미적 아름다움을 판단조차 하지 못했었죠. 별다른 감흥조차 느끼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추상미술이나 미니멀리즘 같은 미술사조가 들어간 개념미술 작품에 관하여는 미술 작품의 매력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다시 극으로 돌아가서 미랜더는 퍼디넌드를 처음 본 순간 퍼디넌드를 정령으로 착각했고 신적이고 고상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퍼디넌드 또한 미랜더를 여신으로 생각하며 바로 자신의 지위를 어필했죠. 미랜더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하고 남성에게 처음 여신 같다는 플러팅을 당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퍼디넌드에게 호감이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프로스퍼로가 퍼디넌드에게 의구심을 품자 곧바로 퍼디넌드를 변호까지 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알고 연극을 보면서도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공감이 어렵기도 했었고, 연극에서조차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랑에 빠지다니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해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템페스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반역자 앤토니오였습니다. 원래 모든 작품에서 선역보다는 악역을 맡은 캐릭터가 중요하고 기억에 잘 남듯이 템페스트에서는 앤토니오의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시베스천이 반역을 부추기는 앤토니오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앤토니오는 지휘찬타로 현재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오. 나의 옷이 얼마나 내게 잘 어울립니까? 전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내 형의 하인들이 그 당시에는 내 친구들이었으나 지금은 내 하인들이죠. 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설사 양심이 20개쯤 나와 밀라노 대공의 지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도 난 그것들을 얼어붙거나 녹아버리도록 하여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이런 말들을 들은 시베스천은 결국 숨겨왔던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앤토니오가 하는 말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현실적인 말들이라서 야욕이 없는 사람이 듣더라도 혹할 것 같은 말솜씨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아름답고 인상적인 대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은 책으로 읽고 연극으로도 볼 수 있고 영화로도 볼 수 있어서 한 권을 읽으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품을 접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